제가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미담을 하나 좀 전해드리고 시작하려고. 근데 금요일날 좀 몸이 아팠잖아. 그치. 약간 감기 기운 초기 증상이 있었는데 감기약을 사다 줬어. 누가? 현규 씨가. 이건 미담이 아니야. 이름 안 해요. 이건 미담이 아니야. 어. 나 너무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보통 이제 오늘 좀 하루 쉬라 그러잖아 보통은. 응. 근데 감기약을 사줬어. 그러니까 그거 먹고 일하라는 거지. 감기약 빨리 먹고. 그치. 그래서 이제 잘 끝냈어. 딱 퇴근하고 가는데 쪼호 형이 비타민을 선물로 보낸 거야. 별 말도 없어. 집에 가는데. 몸 챙기면서 방송해라 딱 한마디. 어.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 답도 안 해. 답장도. 답장도 안 해. 감사합니다. 답장도 안 해. 몸 챙기면서 방송해라. 딱 하고. 상남자인데. 쪼호 형 오늘 쪼호 형 미담입니다. 예. 신동관리다. 쪼호 형 멋있더라고. 네, 이제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브라질, 파라과이, 칠레까지 A매치 3경기를 했는데 매 경기 끝날 때마다 지금 숙제를 안고 있고 내일 이집트와의 경기인데 사실 지난 파라과이 경기를 저도 이제 달순에서 입중계를 했습니다만 너무 답답했어요. 파라과이전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못한 경기였죠. 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 이제 경기 보면서 많은 분들이 패스 왜 이렇게 미스냐, 맞냐, 수비. 저는 미들이 아예 없는 느낌이야. 전술 자체가 그랬어. 탕 깨고 공격과 수비만 나눠져 있는 느낌이야. 그게 우리가 조직력이 좀 아쉬워서. 네네. 그랬으면 모르는데 그때 우리가 평소에 그러니까 종종 썼던 전형이긴 한데 엄청 공격적으로 나왔죠. 네. 파라과이를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약팀이라 생각하고. 그렇지. 우리보다 약팀하고 했을 때 공격적으로 하는 전형을 실험해본 경기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4-1-3-2 전형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형이 아시아에선 통했어. 근데 아시아권 밖으로 나가니까 역시 두 방에 그냥 안 통하더라. 네네. 그래서 중원 싸움이 전혀 안 되더라. 그렇습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내일 이집트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대표팀이 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뭐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평가전을 하는데. 그래서 달성해야 하는 목표 정도 이렇게 오늘 주제 잡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 벤투 감독이 이제 투톱 실험을 해봤는데 일단은 투톱을 월드컵에서 어느 팀을 상대로 좀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 공격진 전형을 좀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되냐 이런 지금 숙제를 또 안게 됐거든요. 일단 그래서, 어떻게 해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우리가 이집트를 상대로 좀 이제 마지막 6월 A매치의 마지막 경기니까 우리가 좀 달성해야 되는 목표는 뭐냐? 첫 번째는 투톱의 조직력을 투톱을 썼을 때의 조직력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경기력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숙제예요. 왜냐하면 이 벤투 감독이 이번 6월 A매치 때 전술에 대한 조금 실험을 해봤던 게 공통점이 있어요. 브라질전에서도 우리가 브라질을 상대로 맨 처음엔 4-2-3-1 전형을 쓰다가 4-3-3 전형 혹은 4-2-3-1 전형을 쓰다가 중간에 후반부로 갈수록 정우영을 투입해서 투톱을 썼고요. 그리고 칠레전을 투톱으로 나왔고요. 파라과이전을 투톱으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칠레전에는 정우영, 손흥민 투톱이었고 파라과이전에는 황의조. 손흥민, 황의조 투톱이었죠. 그래서 이 벤투 감독이 이번 6월 A매치 때는 뭔가 투톱을 활용하려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톱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 이집트전에서도 한 번 더 실험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진짜 월드컵 본선에 가면 가나 정도를 상대로만 이 투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파라과이, 칠레 그리고 브라질전도 마찬가지고 투톱을 쓸 때의 경기력을 보면 이건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에겐 안 돼. 안 통한다. 이게 수비적으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투톱을 쓰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원래는 4-2-3-1 전형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재성이 공격형 미드필더, 전방에 황의조 이렇게 두니까 사실 이재성, 황인범, 정우영 요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투톱을 쓸 때는 이재성이 이제 없으니까 이재성을 그냥 올리는 전형이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원 싸움에서 중원 숫자가 좀 부족해지고. 우루과이 포르투갈한테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포르투갈이다. 포르투갈 특히 베르나르도 실바, 네베스, 무티뉴 아주 좋은 미들필더들이 많고 우루과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베르데, 벤탄쿠르, 토레이라, 베시노 이런 정말 유럽 무대에서 아주
뛰어난 미드필더들이 많은 팀들인데 네. 이런 팀들을 상대로 미드필더 숫자가 2명인 전형으로 나온다? 아,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된다. 개발일 것 같아. 그리고 뭐 이게 분명히 뭐 4-4-2 전형이라고 중앙 미드필더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네. 측면 공격수가 도와줄 수도 있고요. 최전방 공격수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손흥민, 정우영 투톱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고 손흥민, 황의조 투톱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고 중원으로 도와주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 네. 뭐 특히나 파라과이전에서는 전방에 배치된 손흥민, 황의조 그리고 뭐 나상호, 권창훈, 황인범 이 5명의 선수가 중원 싸움에 거의 도움이 안 됐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톱을 사용할 때 중원 싸움을 좀 세게 가져가는 그런 강경 유지나 중원 싸움에 대한 그런 조직력은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러면 요 전형을 우리가 우루과이, 포르투갈한테 쓰면 어려울 것 같아. 아주 어렵다. 가나는 해볼 만하지 만약에. 근데 이제 네. 요 투톱 전략은 그래도 이제 가나는 네. 물론 가나가 이제 기화를 해서 뭐 좋은 선수들이 많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네. 근데 지금 이제 가나의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가나가 우리보다는 한 단계 낮은 팀인 건 분명해요.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조직력도 안 갖춰져 있고 그리고 뭐 일본하고 가나 경기를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경기에서 뭐 가나의 주전들이 빠지고 했지만 너무 사실은 좀 조직력이 안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나를 상대로는 사실 투톱 전략 정도는 써볼만 하긴 해요. 그래서 아마 투톱 전략을 벤투 감독도 사실 당연히 포르투갈하고 우루과이를 상대로 투톱 전략을 처음부터 들고 나올 생각은 그렇죠. 아마 없을 거고 네. 만약에 이걸 쓴다면 그래도 가나전이 아닐까. 만약에 쓴다면 가나라는 거야. 예, 만약에 투톱을. 예. 그나마 이제 가나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써야 되는데 네네. 마침 이제 이집트가 아프리카 팀이고 하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이 투톱을 사용하면서 중원 싸움에 좀 밀리지 않는 이런 경기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투톱을 계속 실험을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완성형의 모습을 좀 보고 싶긴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투톱을 썼을 때 좀 보여야 될 것 같아. 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걸 조금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손흥민 선수가 이집트전에 출전하느냐 마느냐. 네. 거의 나올 것 같은데 이 또.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벤투 감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손흥민 내일 뛴다. 몸 괜찮나? 내일 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내일 나올 게 확실해졌고 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이번 6월 A매치 동안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뛰었던 시간이 투톱에서 뛰었던 시간보다 적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톱에서 뛰었던 시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이번 6월 A매치 동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좀 투톱 전략을 사용해보지 않겠느냐. 만약에 사용한다면 이제 손흥민 선수의 짝을 좀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찾을 텐데.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내일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는 네. 만약에 투톱을 사용한다면 요 투톱 전략이 이제는 한 번쯤은 먹혀 들어가서 우리가 그러니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당장 뭔가 투톱이 갖춰지고 완성이란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조금 뭐가 먹히네. 요 정도를 조금. 그래서 바라는 월드컵에 거죠. 갔을 때 네. 뭐 이게 메인 전술은 아니더라도 그렇지. 우리가 위급한 상황 때 네. 득점이 필요할 때 써볼만 하다. 요거 좀 되겠는데. 약간 그런 거. 괜찮다 정도는 돼야지 그 파라과이전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저거는 월드컵에서 못 써먹겠는데 네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거 아무한테도 안 통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공격진의 이제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앙의 이제 해답인데 네. 지금 뭐 황인범 선수도 못 나온다고 하고 정우영 선수, 큰 정우영 선수도 이제 부상으로 아예 이제 아예 뭐 소집 해제가 됐죠. 네네, 소집 그리고, 해제가 되면서 황희범 선수는 컨디션이 내일 경기를 뛸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뭐 장기 부상이 있었으니까. 지금 계속 그런 얘기 나옵니다. 뭐 큰 정우영이 있어야 되느냐, 뭐 또 반대로 빠지니까 봐봐라 얼마나 뭐 존재감이 그렇죠. 네.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은데 이 두 선수 없이 중원에서 과연 어떻게 플레이할 수 있겠느냐. 내일 또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투톱 전략을 사용할 때 우리가 불안했던 게 중원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였는데 네네. 중원 싸움이 안 되는 조금 중원 싸움이 약해지는 전형을 들고 나올 때 하필 우리 중원의 주전 라인업인 황인범하고 정우영이 둘 다 지금 빠져요. 네. 이집트전에서는. 그러니까 황인범하고 정우영이 없을 때
요 실험을 우리가 여태까지 거의 못 해봤거든요. 해본 적이 있나 진짜? 그러니까 둘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정우영이 한 번 빠질 때도 있었고 그렇죠. 황인범이 빠질 때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두 선수가 동시에 빠졌던 경기는 아마 아시아 그 월드컵 예선 때 없었을 거예요. 네. 둘 다 안 나온 경기. 그래서 요 둘 다 안 나왔을 때 심지어 이번에는 이재성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4-2-3-1 전형을 쓸 때 주전 명단으로 나오는 중앙 미드필더 3명이 다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런 이제 지금 상황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없는 상황이 왔으니까 혹시 월드컵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니 둘 다 못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뭐 중앙 미드필더 정우영이 없거나 황인범이 없거나 이재성이 없거나 네. 했을 때 주전 선수 한 명만 없어도 밸런스가 뭐 계속 무너져. 맞아.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뭔가 백업을 확실하게 찾거나 네. 이 선수들이 하나 없어도 뭔가 어느 정도 경기력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놔야 이제 월드컵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이재성, 황인범, 정우영 다 없잖아요.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미드필더가 백승호, 백승호가 해줘야겠네. 그리고 김진규, 고승범, 김동현, 권창훈 요 5선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전으로 나오는 선수들은 아니죠. 분명히.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우리가 어찌 보면 뭐 중원 라인에서는 2군에 가까운 선수들이 나올 텐데 그 2군 선수들로 가지고 경기력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걸 보여주면 우리에게 아주 좋겠죠.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래도 늘 너무 베스트 11만 가동하려고 몇 년 동안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좀 같이 이렇게 호흡도 맞추게 해봐야 되고 막 이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번에 사실은 워낙 많이 빠졌어요. 네네. 그 이동경이나 뭐 이동준도 사실 원래 백업으로 나올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뭐 사실은 부상 때문에 박지수도 못 나왔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부상자도 좀 많긴 한데 지금 이 중원에서의 지금 이재성, 정우영, 황인범이 셋 다 없으니까 사실 이런 경우도 사실 드물거든요. 그렇죠. 셋 다 없는 경우. 셋 다 없는데 지금 셋 다 없으니까 백승호 한 선수만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경기에 나왔던 선수들 중에서는 백승호 한 명만 남았거든요. 그리고 권창훈도 이제 사실은 측면에서 뛸 때가 더 많았으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일 경기에서 과연 우리가 좀 벤치 멤버 정도로 아마 꾸리고 나올 텐데. 김동현 한번 볼 수 있나? 그렇죠. 김동현한테 기회가 갈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지난 파라과이전에서도 보면 백승호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보다가 백승호가 빠지고 김진규를 넣었어요. 네, 김진규. 근데 김진규 선수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예요. 네.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거든요. 이 선수가. 근데 이 벤투 감독이 김진규한테 기회를 줬단 말이죠. 김진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의 선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교체돼서 들어갔는데 수비적인 역할이 또 안 되니까 그러면서 또 중원 싸움이 또 안 되고 이런 게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일 수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는 백승호나 김동현 그렇습니다. 요 두 선수만 남아 있어요. 뭐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김동현처럼 이제 A매치를 한 번도 안 뛰어본 네. 선수에게도 기회가 한 번 올 수 있다. 네. 자, 이제 미드필더도 핵심 3명이 모두 빠지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누군가에겐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내일 또 중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A매치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선수 못 나왔지만 네? 바로 김민재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지난 파라과이도 뭔가 수비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점을 했는데 김민재 없을 때 월드컵에서도 진짜 물론 김민재가 팀에서 주축이고 너무 필요한 선수입니다만 네. 또 월드컵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김민재 없이 안정적인 수비가 가능할 것이냐도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지난 월드컵에서도 김민재 못 나왔잖아요. 네네. 핵심 선수로 뛰다가 그런 것처럼 어떻게 될지 사실은 월드컵 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김민재가 없을 때 우리가 수비가 불안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김민재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아까 이 초반에 말씀드렸던 투톱 전략을 사용할 때 이제 아무래도 투톱 전략을 사용하면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의 경기가 되거든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공격적인 성향이 됐을 때 라인을 어쨌든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김민재의 존재감이 없으니까 네. 너무나 크게 나타나요. 단순히 그냥 김민재가 빠른 스피드를 통해서 뒷공간을 커버한다. 요 단순한 것만 빼고도 김민재는 사실은 중원 싸움까지 올라와서 해주고 적극적인 수비를 해주면서 상대의 역습을 위에서
잘라주죠. 네네. 그러면서 상대를 전방에서 압박하고 좀 누를 수 있게 해주는 힘을 보태줘요. 그래서 이제 뭐 선수들이 인터뷰할 때마다 김민재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방에서 조금 더 압박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김민재가 아주 큰 영향력을 보여주기 때문인데 그렇습니다. 그 김민재가 또 없으니까 칠레전, 파라과이전 분명히 우리가 칠레나 파라과이보다 전력이 좋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상대의 역습에 좀 불안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도 지금 주전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 뭐 살라나 뭐 엘넨이나 트레제게나 이런 주전 선수들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 공격적으로 경기를 펼칠 텐데 네네. 그랬을 때 김민재 없이도 안정적인 전방 압박이 가능하냐? 상대의 역습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냐? 요게 일단 중요하고 일단 뭐 그 파라과이전에서는 정승현 선수 실수가 나오면서 실점을 했지만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실수 그거는 줄여가면 되는 거고 김영건 선수가 또 인터뷰를 했어요. 그건 개인적인 실수고 사실 우리가 줄여가야 되는 건 김민재가 없을 때 팀의 실수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 맞아요. 네, 예.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제 그만큼 우리가 팀적으로 얼마나 이 수비 상황에서 실수를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정승현 선수가 그 실수를 그때 했지만 그 전 상황이 더 우린 안 좋았거든요. 미드필더에서 볼 전개하다가 끊겼죠. 역습당하는데 역습하는 선수를 아무도 이제 마킹을 해주지 못하면서 그냥 편하게 파라가 역습으로 나왔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월드컵에서 더 나오면 안 되는 장면 중 하나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는 김민재 없이도 안정적인 수비, 특히나 우리가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했을 때 상대의 역습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수비력을 만들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내일 이집트전에 어떻게 좀 나설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각 뭐 공격, 미드필더, 수비 모두 지금 숙제를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내일은 그래도 뭔가 이게 좀 진짜 월드컵에서 통하겠다 이런 모습이 조금은 보였으면 개인적으로 좋겠고. 맞아요. 네, 내일 경기 또 아무래도 이집트도 2군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게 좀 부숴야 되지 않나 이게?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뭐 홈에서. 그러니까 사실 브라질전에 우리가 브라질에 대한 벽을 좀 크게 느꼈고. 브라질은 또 그래. 그냥 어떻게 보면 브라질 진짜 잘한다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칠레를 만났어요. 근데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 프리킥 골이 나왔지만 칠레가 2군이었는데 경기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겼는데 뭔가 찝찝해. 파라과이전이 됐어요. 파라과이도 물론 이제 일본과 경기를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주전이 많이 나왔지만 파라과이한테 너무 심각하게 털리고 사실은 우리가 비긴 게 운이 좋았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진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였던 경기죠. 그래서 사실상 진 경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6월 A매치를 치르면서 뭔가 아시아 예선 때 우리가 되게 우리 다르다 뭔가. 이번에 느낌이 좋아. 이란도 이겼어. 했는데 뭔가 이제 6월 A매치 때 살짝 좀 꺾인 느낌이 들어요.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전에서 우리가 좀 뭔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서 흐름을 좀 다시 좋게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특히 뭐 물론 우리가 뭐 김민재 없고 뭐 이재성 없고 뭐 주요 선수들도 몇 명 없지만 부상 때문에 우리도 빠진 선수들이 많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경기력이 6월에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내일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손흥민 선수 이제 득점왕하고 A 매치 막 이제 한다고 해서 이제. 근데 남은 건 우리가 이건 남은 건 손흥민 프리킥밖에 없어 사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점점 이제 폼이 올라올 때 프리킥을 그렇게 잘 차는 선수가 아닌데 점점 프리킥을 잘 차요. 감각이 절정으로 올라오면서. 그래서 메시도 원래는 프리킥을 완전 잘 차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월클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메시가 세계에서 프리킥 제일 잘 차는 선수가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손흥민이 이거는 진짜 우리가 월드 클래스가 되는 선수구나. 그거밖에 없어. 우리 남은 게 이번에. 그래서 토트넘에서도 차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남은 게 이번에 뭔가 손흥민 프리킥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아쉽습니다. 이제 경기 보면서 너무 답답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 내일 이집트 경기가 바로 있으니까. 또 잘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모습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또 미드필더 좀. 그리고 뭐 이제 답답하고. 내일도 당연히 많이 오실 거고. 그럼요. 매진 됐을 텐데.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도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